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밝힐 인물들이 선택됐습니다. 여러 날을 고심하며 투표장으로 향했을 유권자들, 이들은 어떤 변화를 꿈꿨을까요? 선택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빛낼 구청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정문헌입니다. (12년) 만에 보수구청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예, 종로구에서. 예. 이번 선거 결과의 승리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어떤 요인이 뭐 선거 승리에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좀 다녀보면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종로의 혁신과 변화를 아주 강렬하게 원하셨고, 네.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제가 그 종로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신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초선 구청장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많은 종로구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 구민들이 바라는 종로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종로구민들은 굉장히 우리 이제 구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돼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강하시고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시고 네. 그러신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 형편이 조금 이제 타 구들이 그 발전되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좀 제자리에 정체돼 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로에는 변화와 혁신이 있어서 우리 새로운 종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이제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더 이상 이제 정치 1번지에서는 멀어져 가게 됐지만 우리 종로가 서울의 대한민국의 문화 1번지, 역사 1번지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종로를 조금 변화시켜서 정말 대를 이어 살고 싶은 그런 문화도시로 좀 탈바꿈을 같이 시키자라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선거에 투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종로구 주민분들 중에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지금 종로 큰 길가를 나가보시더라도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문 닫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걱정인 것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환율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자재값이 다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굉장한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더 어려운 환경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외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국외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뭐 그 원자재 값이 오르고 뭐 그 환율도 같이 여러 가지에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같이 극복하고, 뭐 비즈니스의 주기라는 건 항상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 경기라는 게 다시 좀 세계 경제가 회복돼서 갈 때 힘을 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좀 버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어떤 보조금을 좀 정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이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그 12억 원, 그러니까 12배 정도의 규모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확실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로 전체를 좀 변화시켜서 이 경기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종로가 좀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큰 밑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서울신용발전재단을 통한 지원, 뭐 기타 등등 지원금 등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모든 것을 다 세워서 지원해 드리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새로운 종로 설계를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계실 텐데요. 예.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밀도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그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우리 주민들과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 우리 종로의 비전이 그 미래 문화의 산실, 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문화의 산실이 되고 네. 그것을 힘으로 해서 그 전 세계에 앞으로 미래 도시란 이런 곳이라는 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종로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종로는 이제 대학로를 중심으로 그냥 편의상 동서로 구분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창동에 그린마을이 좀 조성이 되어 있고 네. 그 안에 현재 작가들도 살고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이제 예고가 오페라하우스도 들어오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좀 작가도 같이 살고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좀 문화가 숨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기반으로 하고 또 청와대를 기반으로 해서 고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어우러져서 문화유산들이 내려오면서 보면 우리가 송현동에 이제 이건희 그 콜렉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사동 거리를 좀 활성화시키고 대학로의 공연을 조금 이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이 종로구를 하나로 거의 이제 그 반을 묶어내는 문화벨트를 만듦으로 해서 네. 그것도 21세기 다만 우리 그 서울뿐이 아닌 대한민국의 우리의 종로의 이 문화 중심지가 신성장 농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이 지원을 하고 그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제가 이제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라고 네.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동대문 쪽에 창신동 남쪽 지역에 상업 지역으로 이제 한 3만 3천 평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 네 군데 정도의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로 좀 이렇게 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것을 저희가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재개발이 추진되면 한 평수가 3만 3천 평 가량 되기 때문에 그 강남의 코엑스 정도 규모로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그 이 규모가 완전히 서울의 랜드마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한 5천 평 가량의 그 호수도 팔 수 있고 네. 그 10,000평 가량의 녹지도 조성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거의 100층 가량의 우리 이제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도 조성을 하고 거기 또 어떻게 굉장히 환경이 좋은 임대 아파트도 같이 네. 만들어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뭐 거기에 그 아쿠아리움이나 극장 기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만 좀 강남 코엑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쪽은 이제 전시장 기능이죠. 컨벤션 센터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동안 특화된 그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동대문 지역 상가에서 뭐 신발이랄지 네. 봉제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종로 조금 이쪽 그 시내로 나오면 주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미래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지금 기존의 재건축이랑은 좀 달리 뭐 10년 뒤에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런 생각을 가정하면서 그 에코 도시를 꿈꾸면서 미래 도시를 형성시켜 나가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그 서쪽에 그 문화벨트와 이 동쪽에 그 초체 첨단 그 미래 네. 그 새로운 상업지구가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 어우러져서 종로가 미래 문화의 산실이자 세계 도시의 본이 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종로를 새롭게 꾸며간다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미래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종로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슈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소음이나 교통 문제로 인근 주민들은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개방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 있어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무슨 뭐 지구단위 계획이다, 뭐 아니면 자연보조 지역이다 이래서 뭐 고도 제한도 묶여 있고 뭐 건폐율 제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좀 우리 주민 지역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돌려드린다,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그 높이 제한도 좀 그것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좀 이제 건폐율도 조금 이제 더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와 같이 제재를 완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청와대가 이전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청와대 개방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쪽에 이제 거대 문화벨트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가 열림으로써 종로의 동서 남북이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 그 한 600년을 500년을 포함해서 700년 만에 이제 제대로 다 길이 뚫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창동서부터 북악산을 건너와서 청와대를 끼고 경복궁, 사직단, 뭐 이쪽으로 창경궁, 종묘까지 다 아우러지는 네. 인사동까지도 아우러지는 그 문화벨트 형성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기 지금 갑작스럽게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어느 뉴스에서는 그 안에서 뭐 음주를 하고 뭐 가무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들리시고 지금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그 청와대 안에 관리권이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종로구청이 뭐 청소 이런 건 좀 거들어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 문화재관리청이랑도 협의를 하고 서울시랑도 협의를 해서 이 여기서 그 들어오는 그 어떤 관광객들로 인해서 물론 우리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만 네. 그 자연 환경이나 우리 문화유산들이 해를 안 받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곳으로 인해서 크게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관계기관과 그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로구는 또 오랜 시간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는데요. 예. 이 주거 환경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 주거 환경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종로가 지난 그 한 10여 년 동안 인구가 줄어드는 네. 것은 종로의 삶의 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주거 환경과 여기랑 맞물려 있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주거 환경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꼭 반드시 재개발이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반드시 꼭 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주거 환경을 그 변화시켜 나가고 재개발을 할 때는 그 소외된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없도록 뭐 한 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 같은 주거 환경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새롭게 그 접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창신동 그 미래도시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주택 지역에도 똑같이 우리 미래 지향 도시가 지향해야 될 조건들을 갖추는 재개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종로에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가 미래와 전통이 어우러져서 정말 종로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 이거는 과거의 우리 역사와 전통이 물씬 느껴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데서 미래 도시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도시라구나. 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면 어느 것을 보존하고 어느 것을 개발할 건가는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좀 들어가자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환경 개선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지금의 도시 재생은 환경 개선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재개발을 그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또 꼭 반드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뭔가 소통에 대한 철학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 협치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소통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이렇게 지자체와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뢰를 형성시키는 그 어떤 첫걸음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첫 그 확대 간부 회의를 했거든요. 네. 관장급 이상이 다 참여하는 회의인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뭐 직원들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좀 뻣뻣하게 자세가 네. 굳어서 이런 부분은 있는데, 요 회의를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단 동사무 그가 주민센터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그 이제 그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그걸 공유하기로 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를 좀 쌓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또한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뭐 통장협의회, 기타 등등 뭐 우리 지금 지역에 그 각자 활동하시고 계시는 뭐 사회단체들과의 그 적극적인 그 어떤 뭐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를 통해서 그 주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고요. 네. 여러 정치 행보를 보이시다가 이제는 종로구 토박이로서 구청장이 되셨는데요. 주민들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구민들의 명을 듣고 받들어야 되는 네. 그런 위치지, 뭐 어떤 구민들한테 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외람된 네. 것 같고요. 굳이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새로 밀선 8기가 시작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 소통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네. 이제 우리 뭐 회의까지 다 오픈해 가면서 네. 날 것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우리 구민들의 신뢰를 얻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우리 구정이, 그다음에 우리 구 직원들이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봉사하는가를 좀 믿고 지켜가 보시고, 그다음에 좀 믿을만하다 싶으시면 정말 이 신뢰를 좀 주셔서 같이 좀 우리 종로가 그 미래 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종로구의 새로운 설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